예, 2교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이로운 실천, 하나로 어울림. 남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것이다 하는 이 원리를 알아서 일상에서 실천해 보는 것. 그리고 결국 이제 거리감 없이 동화돼서 하나로 그렇게 보고 느끼며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연습. 그러니까 진정한 공생 방법. 이것을 2교시에 알아봅니다. 먼저 봉사활동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일을 돕는 거죠. 그게 봉사죠. 받드는 일이죠. 받드는 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 돈, 힘 이런 걸 쓰는 걸 이제 봉사라고 합니다. 보통. 근데 봉사라는 마음가짐이요. 도와주면서 이렇게 내가 도와주니까 나한테 뭔가 좋은 것이 돌아오겠지. 이 보답, 어떤 대가 이런 것을 바란다면 이거는 봉사가 아니라 사실은 비즈니스, 거래죠. 거래, 사업입니다. 사업. 이 봉사는 손해가 없는 일이지만 사업은 손해를 보기도 하죠. 봉사는 손해가 없습니다. 근데 사업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고요. 진정한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돕는 것 그 자체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답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없습니다. 만약에 손해를 봤다 싶으면 봉사를 한 게 아니라 거래, 사업을 한 거예요. 자, 제대로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움을 주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을 사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내 식으로 해버리면 정말 필요한 도움을 알맞게 줄 수 있을까요? 제대로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습성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뭘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 형편을 잘 살펴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내 형편대로 내 식으로 돕는 일을 한다면 도움을 받는 사람한테 오히려 고마워해야죠. 내 식으로 내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줬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봉사 같은 것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형편 사정이 다르니까 이걸 딱 맞는 도움을 주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쭉 모아지면 그 이런저런 도움이 필요한 것들도 쭉 모아지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쪽도 쭉 모아지면 적재적소에 이걸 배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봉사도 같이 단체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인 거죠. 자, 내 삶을 결국은 이것저것 조심하고 힘들어하고 경계하고 하면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마음 탁 놓고 톡 트인 대로를 마음껏 가듯이 그렇게 걸림없이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걸림없는 삶. 이것저것 눈치 보고 막 억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어떤 틀에 자기를 가두어 버릴 때 나는 이런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식으로 자기를 가두어 버릴 때 이럴 때 할 일과 못할 일 또 사귈 사람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자신을 틀에 가두지 않으면 본래 자유롭다 하고 살면 할 일 못할 일이 따로 없고 못 사귈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하고도 사귈 수 있고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되죠. 함께 어울려서 하나로 살아가려면 이 틀을 버릴 때 그럴 때 정말 어떤 한계 없이 경계 없이 이걸 해나갈 수 있죠. 자, 먼저 이로운 실천. 그러니까 실제로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삶 이런 것들. 여기에 이제 이 마음이가 이 징검다리가 이렇게 해서 좀 넓어져 있는데 이 친구가 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징검다리가 되어주죠. 당신에게 좋은 것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다른 일을 위해서 징검다리가 되는 이 마음. 이게
이 마음은 이미 넉넉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한테는 이미 자기 괴로움이 없다. 자기 괴로움이 있을 때 정말 모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게 되면 이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미 행복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행복하면 또 이런 마음을 낼 수 있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죠. 이 봉사와 사업 또는 거래,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사업, 거래인 것이고 도우려는 마음은 봉사다. 이 사업은 이해타산을 따집니다. 이로운지 해로운지, 이게 얼마만큼 이득을 남길 건지, 이 손해를 감수할 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장 손해라도 앞으로를 위해서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봉사활동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기업 이미지 좋게 하려고 하는 건 사업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속이 보이면은 사람들이 안 속죠, 그것에. 근데 정말 진심으로 이런 것들을 해낼 때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도 그런 아주 바람직한 기업 같은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오뚜기 같은 경우, 그 보면은 그 거대 기업이 내는 상속세 이런 거보다 제대로 정직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방식이 정말 거기 진심이 보이는 그런 것들. 그럴 때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특히 요즘 같은 정보화사에서는 그게 바로바로 드러나잖아요. 다들 이해타산을 따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소신을 지키면서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봉사를 한다는 건 뭐냐?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대상, 그러니까 거상이라고 하죠. 크게 장사를 하는 사람은 사람을 얻는 장사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상은 이제 물건하고 이익을 남기는데, 이 거상은 사람을 남긴다고 하죠. 그래서 아주 큰 사업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큰 부자, 최부자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집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 얼마 안에 배 고른 사람이 없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사업, 진짜 부자다운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사업이냐 봉사냐는 걸 넘어서가지고 이걸 통합한 거라고 아주 큰 차원으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일단 이걸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봉사다. 그래서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을 때는 그 일이 봉사처럼 보이더라도 좋은 일을 하고도 상대가 이것에 마땅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보답하지 않으면 기분이 상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만큼 안 오면 손해봤으니까 기분이 상하는 겁니다. 근데 봉사는 한 것 자체로 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보답이 없더라도 서운하지 않아요. 이 계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좋은 일을 해서 상대가 보답하면 이거는 이제 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좋을 것도 없어요. 그냥 덤덤해요. 그러니까 잘해봤자, 좋은 일이 일어나봤자 본전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으로 이런 봉사 같은 걸 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봉사는 어때요? 좋은 일을 하고 상대가 보답하면 나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잊었고 뭐 기대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돌아오니까 오히려 고맙죠.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내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기대대로 됐을 때, 다시 말해서 상대가 뭔가 보답을 하거나 할 때, 그럴 때 그것이 그냥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덤덤하단 말이에요. 그게 제로예요. 근데 보통 이제 상대는 그런 걸 갚을 여력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힘들어지거나 이제 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 또는 괘씸하다 이렇게 하면서 마이너스가 되어버리죠. 근데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상대가 보답을 안 하는 것이 제로예요. 근데 어쩌다가 상대가 뭐 잘 되고 해서 보답이 온다든가 뭐 그렇게 되면은 그거 자체로 더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기대를 버리면 기대값이 플러스라는 거고 기대를 갖고 있으면 기대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사업을 하게 돼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별로 공이 없어요. 그런데 봉사는 그거 자체로 큰 공이 있게 된다. 기대치가 플러스다 이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을 버릴수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 돕는 행위 자체 그거 자체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 후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비록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이 받는 이에게는 감동이 느껴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로운 사람, 자기한테 이로움을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용돈 잘 주는 사람을 아이들이 따라요.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사람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실제로 안 그렇더라. 많이 베풀고 이렇게 했는데 어려워지니까 다들 외면하고 그러더라. 이거는 진정 남을 이롭게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장사를 한 거라니까요. 현실을 도외시한 얘기가 아니라 가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또 자기가 이제 급하고 이러니까 일단 그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이걸 갖다가 갚으려는 마음을 내는 이제 당당한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처지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나한테 도움을 주던 사람이 어려워졌다 했을 때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지만 그렇지만 자기 형편상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돌아오겠지 하고 있으면은 안 오는 것을 가지고서 서운하단 말입니다. 이미 그거 자체로.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봤자 소용없더라. 이건 이미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누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 그게 반갑고 고마운 게 되어버리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오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서운해지기 쉽습니다. 외톨이로 외롭게 지내는 사람은요, 이렇게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거고,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장사하는 마음으로, 거래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이게 원리에 딱 맞아요. 나는 이렇게 뭘 조금만 해도 사람들이 도와주고 막 이래요. 이렇게 하면서 난 사람 복이 많아요. 이런 사람 가만 보면 이 사람은 남 돕는 행위를 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보통 그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제 친구 중에 그렇게 사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포카를 쳐보면 얘한테는 참 패도 잘 붙어요. 복이 있더라고. 도울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대가를 바르지 않고 돕는다.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도움 자체에 만족할 수 있어야 기분 상한 일이 없어진다. 상대가 보답을 해주면 오히려 고마워서 좋고 안 해주더라도 서운한 일이 없다. 오히려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음이 다행스럽고 상대가 도움을 받아 주어서 오히려 내가 뿌듯하고 오히려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거의 성인의 경지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줘야 된다.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서 내키는 대로 상대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돕겠다 나서는 사람은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그 비싼 명품백을 줬으니까 무지 고마워하겠지. 아닙니다. 도움을 줄 때는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어야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처지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 욕심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로운 실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 자,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볼까요? 다리가 아픈 사람한테 자리 양보하는 거. 내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리 아픈 사람한테 자리 양보하는 거.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사람의 수레를 밀어주는 거. 길을 찾는 사람한테 길을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뭐 많이 갖고 있어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이로움을 주는 좋은 행동이죠. 저 사람한테 뭐가 필요할까?
뭐가 이럴까 하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제 그 장사하려는 마음으로, 내 빛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이제 내가 뭘 가져야 되고 뭘 가져야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하나로 어울리는 거. 이 마음이가 지금 토끼하고 나무하고 같이 손잡고 춤추고 있어요. 본래 우리는 하나. 어떻게 하나죠?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동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묶게 되고 생명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본래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다른 존재와 거리감을 느끼는 거, 그리고 경계를 자꾸 짓게 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자꾸 선을 긋기 때문이다. 이 선을 지워버리면 한 마음으로 어울릴 수 있다. 여러 강이 모여서 하나의 바다가 되듯이, 그러면 이 바닷물은 어느 강에서 온 물이냐 하는 걸 따지지 않죠. 하나의 바다인 거죠. 모든 존재는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하는 강한 그런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서 하나의 바다가 되듯이 모든 존재는 하나로 통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거리감과 친밀감, 선을 긋는 마음에서 거리감, 통하는 마음, 친밀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너와 나를 가른다. 너는 너, 나는 나. 근데 이건 우리, 너와 나가 우리가 되는 거. 너와 나가 따로 없다. 자, 옳고 그름, 흑과 백, 멀고 가까움, 길고 짧음, 높고 낮음, 천하고 귀함, 이렇게 서로 양극의 흑백,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가르고 극과 극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과 뒤, 위와 아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친밀감은 어떠냐? 이걸 하나의 바퀴로 쭉 이렇게 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으로 딱 봤을 때 위아래가 이렇게 바뀌죠. 굴러가면 앞뒤도 바뀌죠. 그러니까 야한 극이 없이 그저 둥글게 굴러간다. 전체를 보니까 둥글게 이 거리감은 경계가 허물어질까 봐 두려워요. 침범당할까 봐. 그러니까 까칠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느끼지를 못해야 돼요. 친밀감은 경계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진 않아요. 경계는 필요에 따라 둬요. 네?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뭘 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 나물 심고 물을 줄 때도 그냥 주게 되면 물이 흘러내리니까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 가지고 일정 정도 이렇게 고일 수 있게 그렇게 경계를 만들어서 해줍니다. 근데 이걸 영원히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물 줄 필요가 없어지고 하게 되면 이 경계는 허물어지죠. 그러니까 편의에 따라서 그때그때 경계는 두지만 이거를 고정화하지 않죠. 그래서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듭니다. 필요할 때, 필요하지 않을 때. 집 안에 있는 게 좋으냐, 집 밖에 있느냐 해가지고 집 경계를 가르고 그것을 영원히 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문을 열고 나가고 또 아니면은 문을 닫고 이렇게 다른 침범을 막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경계는 그저 편의에 따라서 임시로 존재하는 것. 그렇게 자유롭습니다. 이 삼각에 맞으면 좋아하고 맞지 않으면 미워하고 애증 이렇게 되는데 이 이제 친밀감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생각이 맞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걸 배우려고 하고 맞을 때는 마음껏 같이 이렇게 반가워하고 이렇게 해요. 둘 다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거리감은 마음속에 늘 계산하고 지키려고 하면서 바쁜 반면에 친밀감은 고요하고 평화롭죠. 자, 그러니까 마음을 여느냐 닫아 거느냐 이 차이인 거죠. 마음에 선을 긋지 않으면 뭘 가리거나 고르거나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에 경계심을 갖지 않고 하나로 어울리죠.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공감대가 있을 때
안정감을 갖게 된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한다는 느낌이 있을 때 어떤 소속감 같은 걸 느끼잖아요. 그럴 때 서로 가깝게 느끼며 호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 어디 출신이냐 뭐 이래가면서 이제 비슷한 것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느낌을 함께하는 그 무엇, 공유하는 그 무엇이 있을 때 친하게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공감대를 잘 찾아요. 그래서 마음을 그 공감대에 맞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좁고 깊게 사귀는 형 또는 넓고 얕게 사귀는 형. 이건 둘 다 이제 좀 극단적인 모습이잖아요.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좁고 깊게 사귀는 형은 이제 깊게 나누긴 하지만 이게 잘 넓어지지 않아서 자꾸 제한된 시각을 갖게 되죠. 근데 넓고 얇게 사귀는 형은 많은 사람들을 사귀긴 하지만 정말 깊은, 그래서 어려울 때 돕는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둘 다 이미 굳어진 성격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된 삶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비워서 열어두게 되면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로 어울릴 수 있다. 넓고도 깊게 사귈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나누려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로운 것을 찾아서 행동한다. 이게 이번 주에 공부했던 내용 아니에요? 그죠? 함께 나누려 하는 거,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고 하는 삶.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말로 하고 또 이로운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행동을 하니까 공감대를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되고요. 무엇을 고집하면서 벽을 쌓는 태도를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놓여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최선의 나눔, 최고의 케미를 찾을 수 있죠. 화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에서는 이 군자를 뭐라 그래요? 화이부동이라고 하죠.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다고 해서 같아져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압박감이나 강박은 없는 거예요. 억지로 뭘 하려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소인배는 어떻습니까? 화이부동이 아니라 동이부라.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듯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화합을 못하죠. 자, 마음속 경계선을 지어보는 거. 이 하나로 어울리는 마음가짐은 비유를 들자면 투명한 공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공이 어떤 자리에 놓이냐에 따라서 보이는 색깔이 달라지죠. 그렇지만 이 공이 물들어 있진 않죠. 투명한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상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그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것처럼 자기 모습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마음은 이렇게 투명하고 둥근 거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투명한 성질, 둥근 모양. 그래서 만나는 인연에 따라서 스스럼 없이 어울리면서도 사랑, 연민, 기쁨, 비움 이것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면서도 조화를 이루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다른 것에 동화되지 않고 이렇게 이 본래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거죠. 그 투명성, 절대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돕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이것이 참다운, 진정한 봉사다. 참다운 봉사다.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은 사업 거래라고 했죠. 장사하는 거라고 했죠. 돕는 그 자체를 기뻐하기 때문에 대가가 없어도 서운하지 않고 당연한 거고요. 보답이 있으면 오히려 고마워한다. 그래서 참 좋은 사람들이고 좋은 세상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기 쉬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로운 대상, 자신에게 이로운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로운 실천을, 남에게 이로운 실천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좋은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게 되고 많이 따르게 됩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면서 좋은 세상을 자꾸 만들어 가게 되죠. 이 마음만 그렇게 가졌을 때는 아직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되지 않지만 이것이 실천이 되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었을 때 이제 현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루기를 통해서 만들어냈던 그런 이루어냈던 마음들 있잖아요. 사랑, 연민, 기쁨, 비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마음을 그렇게 해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실천되는 것이 이제 이번 주에 얘기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로운 실천. 이걸 통해서 현실 속에서 정말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어울리지 못하는 마음, 뭔가 소외되고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되는 그런 마음에는 나도 모르게 이제 가르는 선이 있다. 이 가르는 선이 계속 극단적으로 돼가지고 자기와 세상을 탁 나눠버리고 경계를 짓는 이게 이제 자폐증인 거예요. 세상하고 소통하지 않는. 공감대가 있을 때, 그럴 때 안정감을 얻게 된다. 우리 마음은 투명한 공과 같을 때, 그럴 때 언제 어디서도 하나로 어울릴 수 있다. 잘 어울릴 수 있다. 이렇게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어울림이 즐겁다. 경계를 두지 말아야 한다. 경계를 두지 않았을 때 그때그때 필요한 경계를 그때그때 적절하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닫을 때 닫아 걸고 열 때 열고 이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고정화시켜버리면 열지도 못하고 닫지도 못하게 이렇게 탁 해버리게 되면 완전히 분열되어 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불안정하게 되고 이제 공포, 불안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2교시까지 이제 전체 내용, 우리 내 마음 찾기의 전체 내용을 다 알아봤어요. 돕는 마음까지 다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교시, 드디어 이제 우리 전체 내 마음 찾기 강좌의 마지막 주의 마지막 교시가 되는데 이 시간에는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종합해보는 종합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